옛날 옛적, 조선의 어느 평화로운 고을에 평안이라 불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번화한 장터는 언제나 활기가 넘쳤지만 그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존재했습니다. 그 그림자의 중심에는 강민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장터 바닥을 전전하며 험하게 자라났습니다. 굶주림과 멸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주먹을 써야 했던 그는 어느새 장터 상인들에게 자릿세를 뜯어내는 왈패 두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다부진 체격은 누구도 쉽게 덤비지 못하게 만들었죠. 어느 날 오후, 강민은 어김없이 부하들을 이끌고 상인들을 찾아갔습니다. 이번 달 자릿세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이오. 장사가 잘 안 된다는 핑계는 이제 지겹소. 아이고, 강민 총각. 이번 달만 좀 봐주게나. 정말로 남는 것이 없어서 그런다네. 제발. 시끄럽소. 내일까지 준비해두지 않으면 이 좌판을 엎어버릴 줄 아시오. 강민과 그의 패거리가 떠나자 상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에휴, 저 기생충 같은 놈 하늘은 무심하시지. 저런 놈을 그냥 내버려 두시다니. 강민은 자신의 영역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세력을 얻기 위해 이웃 마을로 눈을 돌렸습니다. 형님, 옆마을인 구정이 꽤나 기름지다고 합니다. 우리보다 수입이 몇 배는 될 겁니다. 좋았어. 당장 그곳으로 간다. 앞장서라. 강민과 패거리들은 기세등등하게 구정 마을 장터로 쳐들어갔습니다. 그곳을 지키던 왈패 두목이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내 놈이 평안마을의 강민이라는 놈이냐. 제 구역이나 잘 지킬 것이지. 어찌 남의 밥그릇까지 넘보는 게냐. 말이 많구나. 순순히 물러나든가 아니면 나에게 실컷 두들겨 맞고 쫓겨나든가. 둘 중 하나를 택해라. 건방진 놈. 내 놈의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오늘 내가 직접 확인해주마. 구정 마을 두목이 주먹을 불끈 쥐고 달려들었지만 강민은 가볍게 그의 주먹을 피하며 옆구리를 강하게 걷어찼습니다. 단 한 방의 공격에 상대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갈비뼈 몇 대는 나갔을 것이다. 의원에게 가서 석 달은 꼼짝없이 누워있어야 할 게다. 두목이 쓰러지자 그의 부하들은 겁에 질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저희를 거두어 주십시오. 형님 밑에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좋다. 앞으로 이 구역은 너희에게 맡기겠다. 대신 매달 상납금을 한 푼도 빠짐없이 바쳐야 할 것이다. 그렇게 강민은 여러 마을의 장터를 장악하며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그의 이름은 공포의 상징이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강민이 원정을 떠난 사이 평안마을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쪽에서 흉악한 마적대가 말을 타고 들이닥친 것입니다. 이 마을에 있는 값나가는 것들은 모조리 쓸어 담아라. 저항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베어버려라. 마적들은 닥치는 대로 상점을 부수고 재물을 약탈했으며 젊은 처녀들을 한 곳에 묶어두었습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아이고, 이럴 때 그 강민이란 놈은 코빼기도 안 보이는구나. 약한 우리 돈이나 뺏어갈 줄 알았지. 정작 필요할 땐 저렇게 도망가기 바쁘니. 바로 그때였습니다. 원정을 마치고 돌아오던 강민과 그의 패거리들이 마을의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감히 어느 놈들이 내 구역에서 행패를 부리는 것이냐. 형님, 저놈들은 칼과 창으로 무장했습니다. 수가 너무 많습니다. 겁먹지 마라. 이 마을은 내가 지킨다. 모두 나를 따르라. 강민과 패거리들은 마적대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몽둥이와 칼이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장터에 가득 찼습니다. 내 놈은 또 뭐냐? 우리가 누군지 알고 감히 덤벼드는 것이냐? 딱 보니 천한 도적놈들이로구나.
오늘 내가 내 놈들의 도적질을 여기서 끝장내주마. 어린 놈이 겁대가리를 상실했구나. 좋다. 내 놈이 두목인 듯하니 나랑 붙어보자. 네가 지면 부하들과 함께 깨끗이 물러나라. 강민과 마적 두목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적 두목이 커다란 칼을 위협적으로 휘둘렀지만 강민은 재빠르게 피하며 틈을 노렸습니다. 상대가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 칼을 크게 휘두르는 순간 강민은 그 빈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어 마적 두목의 급소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급소를 맞은 마적 두목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강민은 그의 칼을 빼앗아 목에 겨누었습니다. 자, 여기서 내 손에 죽겠느냐? 아니면 내 놈들을 데리고 빈손으로 돌아가겠느냐? 살려주시오. 당장 물러가겠소. 강민의 승리에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왈페라 손가락질하던 그들이 이제는 마을을 구한 영웅으로 보였습니다. 역시 강민 총각이 최고일세. 자네가 있어 정말 든든하구만. 여기 이번 달 자리세일세. 앞으로는 꼬박꼬박 갖다 바치겠네? 그날 이후 강민은 더 이상 단순한 왈페 두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수호자가 되었고 상인들은 자발적으로 보호비를 냈습니다. 그의 명성은 이웃 마을까지 퍼져나갔고 그의 세력은 나날이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듯한 화려한 가마 한 채가 장터 어귀에 멈춰 섰습니다. 가마 안에서 내린 이는 창백한 얼굴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가녀린 교수였습니다. 그녀는 한양 형조판서 최대감의 외동딸 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지병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고 마지막 희망을 품고 요양차 이 시골 마을로 내려온 것이었죠. 아씨, 괜찮으시겠어요? 안색이 너무 파리하십니다. 괜찮다, 연희야. 답답한 방 안에만 있는 것보다 이렇게 사람 사는 냄새를 맡으니 오히려 기운이 나는구나. 부하들과 주막에서 술을 마시던 강민의 눈에 흙탕물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고고한 서연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한순간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새하얀 피부, 가녀린 몸매, 그리고 장터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고귀한 분위기는 강민의 거친 심장을 거세게 두드렸습니다. 형님, 저 교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한양에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최대감댁 외동딸이라더군요. 그런데 몹쓸 병에 걸려 한 해를 넘기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 귀한 집에서도 고치지 못하는 병이라니. 서연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강민은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술에 잔뜩 취한 주정뱅이 하나가 비틀거리며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런 곳에 이리 고운 처자가 다 있나? 이리 와서 나랑 술 한잔 하자꾸나.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요.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이요. 주정뱅이가 행패를 부리려는 순간 시커먼 그림자가 나타나 그의 팔을 우악스럽게 비틀었습니다. 바로 강민이었습니다. 이놈이 어디서 감히 귀한 아씨께 무례를 저지르는 것이냐? 내 놈은 또 누구냐? 강민은 주정뱅이를 번쩍 들어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몰려와 강민의 편을 들자 주정뱅이는 꽁무니를 빼고 달아났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아씨? 놀라지는 않으셨는지요? 괜찮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나리. 저는 이 장터의 강민이라 합니다. 앞으로 장터에 나오시면 저를 찾으십시오. 제가 아씨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서연이라 합니다. 오늘 입은 은혜는 다음번에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 서연이 가마에 오르는 모습을 강민은 멀리서 애틋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가 탄 가마를 뒤따라갔습니다. 가마는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 진대감댁 별채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강민은 담을 넘어 서연이 묵는 별채로 향했습니다. 방문 너머로 서연의 고통스러운 기침 소리와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기침하며 가슴이 너무 답답해 죽을 것 같군. 이렇게 고통스러울 바에야 차라리 하루라도 빨리. 아씨, 그런 흉한 소리 마셔요. 아씨는 꼭 나으실 수 있어요. 제가 아씨 대신 아플 수만 있다면. 방 안에서 들려오는 두 여인의 울음소리에 밖에서 엿듣던 강민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울어본 적 없던 그의 첫 눈물이었습니다. 속으로 내가 왜 눈물을 흘리는 것이지? 가슴이 왜 이리 아픈 것이냐? 다음 날 강민은 부하를 시켜 서연의 병에 대해 알아보게 했습니다. 형님, 위험말이 100년 묵은 천종산삼 정도는 구해야 치료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워낙 병이 깊어 그것으로도 나을 거란 보장은 없다고 합니다. 천종산삼, 그건 어디서 구할 수 있다더냐? 시중에서는 아예 구할 수가 없고 구하려면 목숨을 걸고 깊은 산속으로 직접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강민의 머릿속에 어젯밤 고통스러워하던 서연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잠시 자리를 비울 테니 그동안 마을 관리를 잘하고 있거라. 강민은 마을 약초꾼을 찾아가 천종산삼이 있다는 천룡산 절벽에 대한 정보를 얻고 홀로 말을 타고 그 험한 산으로 떠났습니다. 며칠을 달려 도착한 천룡산은 듣던 대로 험준했습니다. 그는 밧줄 하나에 의지해 아찔한 절벽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절벽 아래 동굴에서 굶주린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속으로 저놈이 나를 먹잇감으로 보고 있군. 하지만 여기서 돌아갈 순 없어. 강민이 땅에 발을 딛는 순간 호랑이가 맹렬하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간신히 공격을 피하며 단검을 꺼내 들었습니다. 다시 달려드는 호랑이의 크게 벌린 입을 향해 강민은 온 힘을 다해 단검을 찔러 넣었습니다. 입에 단검이 박힌 호랑이는 괴성을 지르며 달아났지만 강민의 어깨에도 깊은 발톱 자국이 남아 피가 솟구쳤습니다. 그는 옷을 찢어 상처를 지혈하고 마침내 절벽 틈에서 붉은 빛을 띠는 천종산삼 새 뿌리를 발견했습니다. 찾았다. 이거면 서연 아씨를 살릴 수 있을 거야. 강민은 산삼을 품에 안고 비틀거리며 산을 내려와 말을 달렸지만 과다출혈로 마을 어귀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부하들에게 발견된 그는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정신을 차린 강민은 곧장 부하에게 명했습니다. 이 천종산삼을 어서 서연 아씨에게 전해드려라. 내 이름은 절대 밝히지 말고. 의원을 통해 전달된 천종산삼, 서연의 어머니는 귀한 약재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이 귀한 것을 대체 어떤 분이? 의원, 제발 그 청년이 누구인지 알려주시오. 죄송합니다. 부인. 절대 이름을 밝히지 말라 신신당부를 하여져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서연은 3일간 매일 아침 천종산삼을 한 뿌리씩 먹었습니다. 그러자 기적처럼 가슴의 통증과 기침이 사라지고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제 살 수 있습니다. 아씨. 정말 제가 죽지 않는 건가요? 살 수 있다는 희망의 서연과 어머니, 몸종 연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 후 건강을 되찾은 서연은 연못가로 꽃 구경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활짝 핀 벚꽃보다 더 화사했습니다. 아씨, 제 생각에는 우리에게 천종산삼을 보내주신 분이 혹시 장터에서 아씨를 구해주었던 그 강민이라는 청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청년이 어째서 그리 생각하느냐? 그날 아씨를 바라보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제 촉이 틀림없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민은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의 가슴은 기쁨으로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장터로 돌아왔을 때
포졸들이 들이닥쳐 그의 부하들을 모조리 잡아간 뒤였습니다. 임금의 명으로 전국에 왈패 소탕령이 내려진 것이었죠. 그날 밤 강민은 홀로 관아에 잠입해 옥문을 부수고 부하들을 모두 탈출시켰습니다. 이 소식은 한양에까지 전해졌고 임금은 크게 분노하여 관아를 습격한 왈패 두목을 당장 잡아들이라 명했습니다. 수백의 관군이 산으로 숨어든 강민을 포위했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였던 그는 결국 붙잡히고 말았고 관아를 습격한 죄로 교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강민의 사형 소식은 서연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곧장 의원을 찾아가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렸으니 이제는 말해야겠지요. 아씨를 살린 청년은 바로 강민 총각입니다. 역시 그분이었어. 어머니, 어서 한양으로 가야 합니다. 아버님께 말씀드려 그분을 살려야 해요. 서연과 어머니는 한달음에 한양으로 달려가 형조판서인 아버지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자가 우리 서연이의 생명의 은인이라니. 허나 관아를 습격한 것은 임금께서 직접 노하신 대역죄라 어찌할 방도가. 아버지, 제발 그분을 살려주세요. 그분이 돌아가시면 저는 평생 죄책감 속에 살아야 합니다. 딸의 눈물을 본 최 대감은 깊은 고뇌 끝에 결심했습니다. 그는 관직을 내놓을 각오로 임금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아뢰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딸의 은인을 살리기 위한 아버지의 충정에 감복한 임금은 결국 강민을 방면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풀려난 강민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힘은 주먹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임을. 그는 과거를 모두 청산하고 새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왈패 두목이 아닌 당당한 사내로서 서연의 곁에 서고 싶었습니다. 밤낮으로 책을 파고든 그는 이듬해 문과에 장원 급제하여 포도청 종사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관복을 차려입고 서연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서연 낭자. 정말 강민 도령님이 맞으십니까? 강민은 마당에 나와 있던 최 대감 앞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부족한 저에게 따님을 주십시오. 평생을 다해 행복하게 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허, 자네가 바로 내 딸을 살린 그 청년이었군. 개과천선하여 이리 훌륭한 인재가 되었으니 어찌 내 딸을 주지 않겠는가? 그해 가을, 두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혼례를 올렸습니다. 힘이 전부라 믿었던 거친 사내는 한 여인을 향한 진실한 사랑으로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의로움으로 맺은